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독도 헬기 사고 실종자 가족 가운데 한 명은 오늘 저녁 8시 MBC 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패널로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납니다. 실종자 가족은 이 자리에서 미흡한 사고 처리 과정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31일 독도 해역에서 추락한 헬기에는 모두 7명이 타고 있었지만 3명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로 소방 헬기가 추락한 지 20일째이지만 독도 해역에는 풍랑 경보가 내려져 무인 잠수정과 잠수사 등을 이용한 수중 수색이 이틀째 중단된 상태입니다. 한국당 쇄신론이 힘을 얻는 모양새입니다. 초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중진 퇴진과 험지 출마론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충남구 곽상도 의원이 불출마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자기 SNS에 올린 글입니다. 한국당이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며 내년 총선에서 대구 수성갑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썼습니다. 대신 한국당과 보수 정치를 바로 세우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당 안팎에서 권고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이른바 험지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상황인데도 인적 쇄신을 제대로 못하는 당 지도부는 반성하고 희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를 자유한국당이 좀 심판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 심판을 하기에 앞서 오히려 심판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국민들이 먼저 물을 것이다. 대구 중남구 한국당 초선 의원인 곽상도 의원도 총선 불출마 뜻을 내비쳤습니다. 곽 의원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은 자신을 포함해 당내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며 한국당이 쇄신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한다면 그 누구도 책임을 비껴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초선이나 재선, 중진 의원 할 것 없이 합당한 쇄신안이 나오면 승복하고 불출마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만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지금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있는 거 아니냐. 다 책임이 있는 건데 빠져나가려고는 하지 말자. 자유한국당 3선 의원인 김세연 의원이 내년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그 불똥이 가장 먼저 대구 경북으로 튀는 모양새입니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 경북에서 불출마 선언 등 당 쇄신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잇따른다면 내년 총선 전체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돈이 없다면서 의무급식까지 미뤄왔던 대구시 교육청이 명문고등학교를 만든다며 기숙사 짓는데 수백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교육수도 대구를 내세운 우동기 전 대구시 교육감이 주도해서 고등학교 기숙사 18개를 한꺼번에 짓기도 했는데 문 닫는 기숙사가 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생 4명이 함께 사용하는 방이 텅 비어 있습니다. 독서실에도 주인 없는 책상이 눈에 띕니다. 기숙사를 이용하는 학생 수가 급감한 겁니다. 운영비 적자를 견디지 못한 학교 측은 2022년부터 기숙사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2012년 27억 원을 들여 기숙사를 만들어 놓고 10년 만에 폐쇄하는 겁니다. 인적이나 물적 자원의 낭비가 사실은 조금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기숙사가 부담이 되다 보니 이처럼 기숙사 폐지를 결정한 학교는 구암고와 호산고, 대진고 등 대구 6곳입니다. 대구에는 자율형 공립고와 일반고 26개의 기숙사가 있는데 정원을 못 채우는 학교가 14개로 절반이 넘습니다. 학생 수요 감소와 입시 제도의 변화, 학교 측의 요구 등으로 기숙사를 폐지하려는 학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고등학교 기숙사 도입 정책은 2011년 우동기 전 교육감이 강행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12곳, 일반고 6곳 등 14개 학교의 기숙사를 추가로 짓기 위해 300억 원가량이 투입됐습니다. 당시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 불평등과 막대한 세금 낭비 등을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엉뚱한 곳에 헛돈 쓰지 말고 차라리 무상급식을 하자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요구는 묵살됐습니다.
교육청이 불과 10년 내다보지 못하고 그 당시에 시민단체나 사회, 학교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이런 막대한 예산 낭비를 초래한 것이지 결코 예산이 부족해서 무상급식을 할 수 없었다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기숙사가 있는 대구 44개 고등학교에서 선발한 6,400여 명 가운데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690명에 불과합니다. 정작 기숙사가 필요한 학생보다 성적이 좋은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발하면서 기숙사가 교육 서열화의 원흉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대구교육청은 당시 교육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기숙사를 지었고 앞으로 고교 학점제에 대비한 수강실 등으로 활용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심각한 경영난으로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 연구원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을 두고 근로복지공단이 유족에게 산업재해 위로금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경영난으로 아직 1억 3천만 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족이 가압류 소송을 내면서 연구원은 법원으로부터 연구원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관리 감독권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대구시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 피해는 지난해 4,820여 건이었지만 올해는 10월까지 5,8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직거래 사기가 4천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게임 사기와 쇼핑몰 사기, 이메일 무역 사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인터넷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싼 가격을 제시하거나 실제 물건 사진을 보내지 않는 경우에는 의심해야 하고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사이버캅 앱을 통해 최근 3개월 동안 3회 이상 경찰에 신고된 전화 계좌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